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선생님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해야 되네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들어오고 막 하기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수업을 하나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쭉 쫓아오시면 돼요.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잘 판단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알겠죠? 네, 흡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흡수도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방출도 있겠죠. 방출. 그죠? 예, 방출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 시간까지 여러분들하고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물질 상태 변화를 좀 같이 살펴봤어요. 상태 변화. 그래서 뭐 기화, 액화, 승화, 융해, 응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상태 변화와 함께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이동하고 흡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부터 할 거를 좀 미리 좀 뭘 배웠는지 그 전에 뭘 좀 배웠는지 살펴보면서 자, 좀 살펴보시면 이런 경우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캠핑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캠핑을 가면은 이제 부탄가스 이렇게 떼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것저것 하는데 연료통 혹시 만져본 적 있어요? 뭐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나이대가 그죠? 부모님들이 이제 주로 하시니까 만져보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다음에 이제 캠핑을 가거나 하면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연료통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보다 주변에 있는 그 뭐 이렇게 뭐 뜨겁긴 하겠지만 그 이제 불을 피웠기 때문에 근데 연료통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차가워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차가워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전에 이제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입자별이 가장 불규칙한 것은 기체 상태다. 그죠? 예, 기체 상태가 입자별이 가장 불규칙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예,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게 입자잖아요. 입자. 그죠? 입자의 수가 변화가 없어요. 그죠? 예,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질량 변화도 없습니다. 그죠? 네, 질량 변화도 없어요. 단 뭐만 변하는 거예요? 입자의 거리, 그죠? 예, 입자 간에 뭐가 변한다? 거리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입자 간의 거리가 이제 길어지면 부피도 변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웠는데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예요. 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리고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출입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사실 끓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끓는다, 뭐 녹는다, 언다, 뭐 이런 거를 들어봤을 텐데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 어는 온도, 뭐 그죠? 예, 끓는 온도, 녹는 온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열이죠, 열.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학습 목표를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거예요. 자, 학습 목표.
융해 기화가 일어날 때 온도를 측정한 자료를 해석해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끓여볼 거예요. 네, 그리고 얼려볼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이걸 찾아보는 거고, 그다음 융해기화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이런 게 일어날 때 열에너지의 관계를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변화의 특성이 있는지 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도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 다 보내고 내일 이제 수업을 보니까 내일 또 바로 또 수업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뭐 온라인 실시간으로 뭐 줌에서 할까?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온라인 클래스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 올릴 겁니다. 올리시면 보시기만 하면 돼요. 네, 보면 됩니다. 시간은 몰라요. 해봐야 되겠죠? 네, 해봐야 되겠지만 못해도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2, 30분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 학습 목표는 여기 쫙 보이시죠? 학습 목표?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가 그죠? 열 에너지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러니까 융해, 기화 그리고 승화 시에 열 에너지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실험인지 좀 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승강 열기를 보니까 뭐 물놀이 후에 몸이 젖은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하긴 뭐 이런 여기 보면은 뭐 해변에 엄청 더울 때에는 이게 별로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걸 좀 느껴봤을 겁니다. 샤워하고 나서 이제 물기 젖은 상태로 그냥 계속 있으면은 좀 추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추워질까? 내 몸이 왜 추워지지?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물을 이렇게 이제 끓이는 건데, 물을 계속 가열을 하면, 이 가열하는 것이, 더 뜨거워지는가? 그러니까 물, 우리 몇 도에서 끓는다고 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몇 도예요? 요 물이 끓고 있는데 이게 100도죠, 100도. 그죠? 그래서,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가열을 하면 이 100도만큼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더 올라가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또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자,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요거는 이제 해보면 될 거야. 모두머니 없으니까 그냥 혼자 생각해 보시고 하면 되고요. 자, 뭘 할 거냐면, 자, 뭐 이건 좀 넘어가고요. 자, 이걸 합니다. 물을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요. 가열하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요. 측정을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고 이 그래프에 나타낸 그래프를 이제 뭐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물, 증류수, 삼각플라스. 이거 증류수예요, 증류수. 그죠? 예. 증류수는 이건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이에요. 증류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게 섞이지 않은 물이 되겠죠. 다른 게 섞이지 않은 되게 순수한 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각 플라스크 온도계 끓임 쪽이 있는데 이 끓임 쪽은요 조그마한 돌조각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끓일 때 이제 끓어가지고 막 부부부 끓다 넘치잖아요. 그걸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 플라스크에다 물을 끓이면서 그 안에 넣어주면요 얘가 이제 넘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고, 핫플레이트는 뭐 이제 끓이는 거고요. 스탠드, 초시계, 실험복, 면장갑, 보안경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삼각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3분의 1 정도 넣고요.
끓임 쪽을 넣은 후에 가열하기 전에 증류수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1분 간격으로 계속 온도 측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류수가 끓기 시작하면 한 5분 정도 더 측정을 해보고 이제 불을 끈다. 뭐 끄는 동안에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끓임 쪽을 얘기를 했는데 끓임 쪽은 왜 넣어준다 그랬어요? 끓어서 넘치는 것을 이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끓임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본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 측정을 하는 거고, 뭐, 열심히 기록 측정하고 있네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해서, 실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 예전에 선생님도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조별로 막 모이고 그렇게 되게 쉬울 때는, 실제로 이렇게 뭐 이제 뭐 물도 한번 끓여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에탄올도 좀 끓여보고 해가지고 막 온도 측정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예. 지금 어려워요. 예. 코로나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우리 또 온라인 수업하고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뭐 익숙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온라인 수업하고 온도 측정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난대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 보면 더 잘 보여지겠지만 점점, 자, 처음에 온도가 25도였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100도쯤 돼서는 100도 됐는데 안 올라가고 계속 100도예요. 계속 100도입니다. 예, 그래서 100도, 100도, 100도예요. 이렇게. 자, 대충 보면은 그래프도 뭐 금방 뭐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지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냥 표만 보더라도 뭐냐,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구나.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이제 열이 가해지는구나. 아,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17분쯤 돼서 신기하게도 100도에 고정이 돼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까 선생님이 에탄올 얘기를 했잖아요. 에탄올 얘기했죠. 에탄올 같은 경우는 78도에서 고정되게 온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에탄올이라는 녀석은 78도에 끓거든요. 예. 물은 지금 보니까 100도에서, 그러니까 100도 됐을 쯤에서 막 부글부글 끄는 게 막 엄청나게 막 부글부글 끄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17분쯤 돼서 여기 100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형태로, 그리고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어렵지 않죠? 그래프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나? 잠깐 교과서 펴볼까요? 교과서 펴보시면 여러분들 188쪽입니다. 188쪽 보시면은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같이 보면서, 자, 여기 온도 요거 좀 이제 선생님 좀 이렇게 펼쳐 놓을게요. 네, 요거 보면서 빨리 기록해 보세요. 25, 31, 36, 41.5, 뭐 46.5, 51, 57, 63 적고 있죠? 네, 적으세요. 82.5, 86.5, 90도, 93도, 95.5, 98 이렇게 쭉 적으시고요. 예, 표에 적으시고 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그까짓 거 뭐 대충 하면 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요. 예,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잘 해야 될 것은 17분부터 했어요. 17분부터 몇 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100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해놔야 돼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물이 끓는 온도는 당연히 몇 도다? 100도. 그죠? 네, 그리고 온도 변화의 특성은 뭐 별거 없어요. 자, 가열하는 동안에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물이 끓는 동안에는 가열을 해도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예, 할 수 있겠죠? 네. 빨리 적으세요. 적기 힘드시면 정지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지 화면 시켜놓고 잘 적으시면 되겠지요. 예, 아무튼 이렇게 잘 적기 바랍니다. 예, 잘 적으세요. 알겠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액체 물질. 자, 액체 물질. 우리가 물을 끓였어요. 증류수를 끓였습니다. 예, 액체 물질. 증류수가 대표적인 물이에요. 예, 물입니다. 예, 물을 끓여가지고, 기체가, 그러니까 물이 이제 끓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인 수증기가 당연히 되겠죠. 예, 끓여보면. 수증기가 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끓는 점. 알겠죠? 예. 신기하게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뭐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요 구간에는 온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언제까지?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끓는 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끓는 점인데 요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래프 아까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고 이렇게 했고요. 자, 그죠? 끓는 점에 대한 걸 해석을 했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얼음을 녹이는 겁니다. 얼음을 녹이는 거, 얼음을.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이제 뭐였어요? 좀 전에 액체를 가열하는 거였고, 이번엔 얼음이니까 이제 뭐예요? 고체죠. 고체를 이제 뭐 하는 거겠어요? 이거를 가열하는 거죠. 똑같이. 그죠? 고체를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온도 변화를 한번 해석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방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은 약병에 물을 담고 온도계를 꽂아서 얼린 다음에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담가가지고 이제 점점 온도를 측정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약병이 이렇게 있고, 그죠? 얼렸어요. 그죠?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여기 요 정도 온도 나왔나봐요. 그래서 이제 넣었다가 뭔지 알겠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약병에 물을 담았어. 그리고 이제 온도계를 꽂아서 얼린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가지고 비커에 넣어서 온도를 뭐 하는 거야?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5도에서 시작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이는 거니까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얼음이 뭐가 되는 거니까 얼음이 점점 이제 뭘로 바뀌니까 이제 물로 바뀌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도 신기하게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0도에서 이렇게 그냥 멈추는 거야. 신기하게도 변화가 없어요. 예. 언제까지? 얼음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뭐가 될 때까지, 액체인 물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프 형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할만하세요? 예, 어렵지 않지요? 예,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물을 끓이는 거였고 지금 뭐였어요? 얼음을 녹이는 거야. 녹이는 거. 알겠죠? 예, 얼음을 녹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얼음만 고체만 존재하고요. 0도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온도가 또 마찬가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렇게 될 때는 고체와 액체가 이렇게 이제 같이 나타나는 거고, 얼음이 다 없어지고 물이 딱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예,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아까도 비슷했어요. 아까도 뭐였냐면, 아까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몇 도였어요, 여기가 몇 도였어요? 100도. 그죠? 100도씨에서 일정히 유지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물이 뭐가 되는 거였어요? 물이 뭘로 바뀌는 수증기가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여기는 또 뭐가 됐어요? 여기 일정하게 되는 구간은 또 뭐가 돼요? 여기 보니까 물이 이제
얼음이, 그죠? 얼음이, 그 여기 구간은 얼음이 뭐가 되는, 물이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신가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얼음이 녹는 온도는 몇 도인가? 당연히 0도. 그죠? 예. 그러면 얼음이 녹기 전이나 모두 녹은 후와 비교했을 때 얼음이 녹는 동안의 온도 변화는 당연히 온도 변화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죠? 일정하게 유지된다. 몇 도로? 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요? 할만하신가요? 예. 선생님 너무 많이 하나?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녹는 점. 아까는 무슨 점이었어요? 끓는 점. 그죠? 예,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걸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했고, 요거는 고체가 뭐가 되는, 녹아서 액체로, 그죠? 액체로 바뀌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녹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녹는 점.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그래서 쫙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고체가 되겠죠. 고체.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액체가 되겠죠. 그죠? 네. 여기는 융해가 되는 거니까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가 뭐가 되는, 액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액체와 뭐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화가 되는 거죠. 여기는 융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잘 기억해야 될 것, 온도가 뭐 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특별히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일정한 구간, 여기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부르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일정한 구간, 이렇게 일정한 구간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요? 됐습니까? 예.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열을 가하면 상태가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신기하게도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고체에 열을 가했으면은 걔는 녹는 점이라는 거고, 액체에 열을 가했으면 걔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예,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가? 온도가 왜 일정하게 나타나는가? 자, 이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뭐냐면, 이게 나타나죠. 상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했어요. 자, 열을 가했습니다. 열을 가했는데, 이 열이 어디에 쓰이는 거다? 상태 변화에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원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열 에너지를 계속 받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 열을 어디에 쓰니까? 상태 변화에 쓰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유지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녹는 점과 뭐라고 얘기를 한다? 끓는 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예, 열을 어디에 쓰기 때문이다. 상태 변화에 쓰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잘 해보면,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하는 거잖아요. 기화할 때 그죠?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기화열이라고 불러요. 기화열. 알겠죠? 예,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이제 얘가 열을 특별히 이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기화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할 때, 융해할 때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융해열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네, 열이라고, 열만 더 붙이면 돼요, 열. 네, 선생님 이름이 유승열입니다. 자, 열만 더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승화열은, 그죠? 승화열은 말 그대로 물질이 뭐가 되면서, 자, 물질이, 여기는 이제 고체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할 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승화열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뭐냐면 녹는다라고 하는 거는, 녹는다는 거는 융해잖아요. 융해. 그죠? 그럼 이때 필요한 열이 뭐다? 융해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끓는다 할 때는 이제 뭐예요? 이게 기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기화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승화. 그죠? 승화 같은 경우는 이제 승화니까 이제 여기는 특별히 어디에서 어디로 승화해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요때 열을 우리가 승화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승화열. 됐지요? 예, 할만하시죠? 예, 약간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고요. 이때를 융화라고 부르고, 이때는 융해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거를 기화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제 기화열이라고 부르고, 이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때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갈 때도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구간의 점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 다음에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진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녹는 점도 잘 기억해야 되고, 끓는 점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융해열, 열자가 더 붙는다. 여기 기화열, 열자가 더 붙는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2, 3학년 올라가면 이제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막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더 배우게 될 테니까, 보통 1학년 때는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열 에너지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화나 융해나 승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데, 이때의 열 에너지, 여기 기화는 기화열이라고 하고요.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그리고 융해는 융해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화는 승화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융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녹는 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끓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승화,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관찰이 안 돼요. 예. 이거 혹시 관찰이 가능한 거를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예. 그럼 아마 요 정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냈다, 이런 어떤 기계를 개발했다, 아니면 방법을 고안했다, 그러면 아마 노벨상은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건 없어요. 열 현상은 있어, 그죠? 얘가 이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볼 수 있겠지만 관찰이 불가능하죠.
그죠?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발해 보시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여기 끓는 점, 녹는 점 붙인 것처럼 뭐라고 붙일까요? 승화점?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름이 좀 그렇다. 아무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얻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 그래프를 바탕으로 뭔가 해석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 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지 살펴봤어요. 알겠지요? 이걸 보면 기억하시면서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면은 물기를 그냥 두면 추워진다. 이게 이거예요. 열 에너지가 이제 상태 변화하면서 주위 온도가 뺏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물이 몸에 붙어있던 물이 증발하면서 몸에 있던 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날 때 수건으로 뜨거운 거 아니에요.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몸을 닦아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던 물이 증발하면서 내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개념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끓는 점은 액체 물질이 끓어서 기체가 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끓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은 마찬가지로 고체 물질이 녹아서 액체로 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녹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가 있다? 열의 이제 출입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 뭐에 대한 얘기냐? 흡수예요. 흡수. 기화열, 융해열, 승화열입니다. 그리고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은 열을 흡수한 거잖아. 그럼 주변은 어떻게 된다? 주변의 온도는 뭐한다? 낮아진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열이 있을 때 수건으로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 그죠? 물을 이렇게 묻혀주면 온도가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예, 요걸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스스로 점검하기.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고,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온 거니까. 자, 그리고 이번 되게 강조 많이 했는데 문제로 나왔네요. 또, 자, 물질이 융해,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될 때에는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뭐한다? 흡수한다. 그래서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그죠?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뭐 했으니까? 흡수했으니까 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온도는 낮아진다. 그죠? 예,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영상이 되네요. 예, 잘 가요. 더 안 하려고요. 선생님도 힘듭니다. 혼자 30분 떠들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시고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내일까지는 할 것 같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안녕!